객관적 상감물이란 문학작품의 다양한 표현 방식 가운데 하나로 글쓴이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감정을 직접적으로 소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물의 특징이나 모양, 행동 등의 의미를 부여해서 자신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담아내는 표현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객관적 상감물이란 시에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객관적 상감물입니다. 객관적 상감물에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조, 두 번째 감정이입, 세 번째 환기,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고등학교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객관적 상감물의 유형입니다. 객관적 상감물의 첫 번째 유형인 대조, 대비의 방법은 어떤 대상을 제시하고 그 대상과 시적 화자의 처지를 대조함으로써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왕의 황조관을 보면 훨훨 나는 꾀꼬리는 암수 다정이 노리는데 외로울 사이 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가리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꾀꼬리는 암수가 다정한데 시적 화자 나는 외롭기 때문에 꾀꼬리와 시적 화자의 처지가 대조가 되어서 화자의 외로움이 부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꾀꼬리는 시적 화자의 외로움을 드러내는 객관적 상감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동동을 보면 정월 냇물은 얼고 녹고 하는데 누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곤 몸이여 이 몸은 하울로 녀서 홀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냇물은 얼고 녹고 하면서 함께 흘러가는데 시적 화자 나는 홀로 살아가는구나 하여서 냇물과 시적 화자가 서로 대조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때 냇물과 시적 화자가 대조가 됨으로써 시적 화자의 외로움의 처지가 더욱 부각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월 냇물은 객관적 상감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객관적 상감물의 두 번째 유형은 감정이입입니다. 감정이입을 통해서 시적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수복의 봄비를 보면 입이 그치면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불빛 짙어오겠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때 서러운 풀빛이 서러운 것이 아니라 시적 화자의 정서가 서러워서 풀빛이 서럽게 보이는 것이고 이것은 감정이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감정이입을 통해서 서러운 시적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건 역시 객관적 상감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왕방현의 시조에서도 같은 비슷한 이제의 감정이입이 보이는데 왕방현의 시조를 보면 철말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었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물도 내 안 같아야 울어 밤길 예놓다 라는 이제 구절이 나옵니다. 왕방현이 단종을 영월에다가 데려다 놓고 돌아오면서 그 죄책감에 냇물을 보면서 저물도 내 마음과 같아서 울면서 밤길 가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물에다가 시적 화자가 감정이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감정이입을 통해서 시적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도 객관적 상감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 상감물의 세 번째 유형은 환기 유형입니다.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대조 대비의 방법도 아니고 감정이입도 아닌데 어떤 특정 시어, 어떤 특정 소재, 어떤 대상이 시적 화자의 정서를 환기해줘서 결국에는 시적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방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서울의 가는 길을 보면 이 작품에서 까마귀라는 대상이 대표적인 객관적 상감물로 우리가 이제 보고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이 시를 보면 1년과 2년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는 1년과 2년 3년만 제시해 줬는데 1년에 보면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2년에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1년과 2년에서 나오는 시적 화자 정서가 뭐냐 하면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해서 망설임의 정서가 시적 화자의 망설임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는데 3년에 가면 서산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서산에 해지니까 빨리 가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까마귀가 시적 화자를 재촉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까마귀가 시적 화자를 재촉하는 바람에 오히려 반대로 시적 화자의 망설임의 정서가 더욱더 부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까마귀는 시적 화자의 망설임의 정서를 드러낸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까마귀가 시적 화자와 까마귀가 대조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까마귀를 통해서 감정이입이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까마귀를 통해서 시적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러한 환기 유형도 객관적 상관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객관적 상관물이란 시에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형에는 대조, 감정이입, 환기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객관적 상관물의 정의와 그 유형 세 가지를 확실하게 기억한다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객관적 상관물과 관계된 문제들은 확실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